이번 시간은 협동조합의 재무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세상의 어떤 조직, 영리든 비영리든 재무의 중요성을 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일반 협동조합이 됐든 어, 마찬가지로 재무의 중요성, 어,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협동조합 재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알면 알수록 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오늘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어, 너무나 다양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4개의 챕터에서 협동조합의 재본, 재무, 자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건데요. 첫째 챕터에서는 협동조합 자본의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출자금의 특성,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 이후에는 협동조합 내부 유보 및 비문화 적립금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고,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 명목의 자본 그리고 부채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자본 조달의 주요 특성과 진화, 협동조합 자본의 조달의 주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 내부로부터의 자본 조달 방법,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본 조달 방법, 그리고 최근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진화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잉여 배분의 특성과 주요 이슈. 이게 이제 잉여 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수익 배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것들도 공부해보고, 잉여 배분 구조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협동조합에서의 투자의 특성과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투자자 소유기업과 협동조합의 투자 문제의 차이점, 그리고 협동조합 투자에 있어서 기간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안에 그 네 개 챕터 속에서 세 가지의 질문들을 던질 건데, 요거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기업에서의 자본은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점의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소유 기업과 주식회사 같은 거죠. 협동조합에서 수익 배분 및 투자의 원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잉여 배분,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즉,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원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 및 노동 참여를 통해 편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 실현,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를 조달해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최고의 화두는 안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출자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을 흔들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 방지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초기 진입에 대한 장벽을 조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최소 출자금이 500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하는 협동조합 경남에서 출자금이 조금 많은 쪽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푸라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할 때는 출자금이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이고 조합원들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출자금을 정액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협동조합 현실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카페를 하나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정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으로 한다면 내 돈을 엮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재무 전략에서 협동조합 자기 자본의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협동조합 출자금의 특성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면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출자금, 그리고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적립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의무 출자금과 잉여 출자금으로 나누어지고, 적립금은 조합원 지분으로 배정된 적립금과 조합 공동자산으로 배정된 적립금으로 나누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오는 그림을 보면 자기 자본의 그 출자금과 적립금으로 나눠지고, 이 출자금에는 의무 출자금, 이거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출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최소 출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임의 출자금은 그 최소 출자금보다 더 많이 낸 출자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출자금이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5자리가 의무 출자금이라고 하면 50만 원만 내도 되지만 해서 100만 원 낸다든지 200만 원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추가 내는 부분은 임의 출자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적립금 같은 경우는 조합은 지분화된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의무가. 근데 비분할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부분에서 사업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출자 증서 및 적립금의 특성과 주식회사에서의 주식정권, 그리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등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보유한 주식정권은 수익 취득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증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목표, 사회적 문제 해결이면 해결, 나의 문제 해결이면 이런 것들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즉 소유자의 목적과 정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주식정권의 매입 목적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뭐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가지는 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마이너스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가입의 목적은 동일한 필요와 열망을 지닌 사람들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애로 요인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고 만들고 가고 있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인 부분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설립 인가 단계로 가 있는 부분의 김해대랑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당초에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하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사 파견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졌어요. 당초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 지금은 강사 파견, 그러니까 역량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았고요.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게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후원금을 조금 조성해서 시작하되 지역사회 기업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포즈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협동조합의 소유주를 출자주 혹은 주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조합원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개 주식에서의 주주의 책임은 보유한 주식에 한정되지만, 그러니까 주식이 뭐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손해 보면 된다라는 부분까지죠. 한정되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은 출자금 이상의 책임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추가적으로 자본을 요구되는 경우 추가 출자의 의무를 부여받기도 하고요. 사업 이용 혹은 노동 참여 의무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회사의 주식 정권은 투자 수익을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되지만 보통 협동조합에서 출자 정수는 투자 수익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출자 정수를 보유한 조합원들은 보통 시장 이자율 내외에 제한된 수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출자 정수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은 개별적으로 자본이득 실현에 원천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거죠. 내가 돈을 이만큼 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의 유지가 가능할 수준에서 그리고 그 성장을 에 대한 고민을 하는 후에 배당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협동조합에서 출자 정수의 보유자인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탈퇴할 경우에 자신의 출자금과 협동조합의 적립금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환시 금액은 액면가적, 명목가, 내가 낸 금액 그리고 플러스 추가 적립 요된 부분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에서의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기존 조합의 추가 출자 납입, 조합원에게 배분된 잉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출자금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가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표 4-1을 보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특성 비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주식회사의 목적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의 극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협동조합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LO용이,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 우선된다라고. 그리고 주주나 조합원의 권리를 보면 주식회사 같은 제한 없는 주식 배당 및 주식 처분권. 그러니까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배당의 정당한 요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출자 금액이 제한된 수준의 이자 요구권 및 탈퇴 시 출자금 상환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조합원과 주주의 책임을 보면 보유 주식에 한정한 책임이 있다 한다면 기본 출자금 등 자본 조성의 의무와 그 외,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그걸 보전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 및 출자의 성격을 보면 소유자의 정체성은 기명주, 무기명주 모두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은 누구가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자본시장의 존재, 여기에 또 한계도 있죠. 최대 조합원은 30%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라는 단서도 붙게 되죠. 자본시장에서의 존재는 탈퇴 시 상환 불가 및 주식 발행 금액의 불변성, 탈퇴 시 상환 및 총 출자 금액의 가변성이 있다. 주식의 시장 평가 및 파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상장된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이죠.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액면가가 유지되고 파생시장의 부재와 거래 불가능. 그러니까 출자 정수는 재무적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할도 됐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분할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10,000원짜리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과 소유자 간의 자본 거래 가능성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자본의 유무는 순자산은 주식 단위의 분할 가능하고 일부 자산은 불분할이고 조합원들에게 배분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닮아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협동조합 내부 유보 및 비분할 적립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내부 유보금에 대한 분석 없이는 주식회사를 비롯해 모든 기업에서의 자기 자본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익잉여금 등에서 비롯하는 사내 유보금은,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사내 유보금이 뭐 100조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어, 주식 발행금 혹은 출자금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및 회사채 등 차익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기업 투자의 중요한 원천인 삼성이 기업을 사고 팔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에서 기인한다. 뭐 빚을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돈으로 투자했을 때 그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빚 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해놓고 해서 없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은 없겠죠. 근데 뭐 빚을 내고 하면 2중, 3중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뭐 다시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안 생긴다라는 부분이겠죠.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거래 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내부 자본은 제품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해 투자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현금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도 내부 유보 혹은 적립금을 투자를 위한 중요한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적립, 이익에 대한 적립, 출자금도 마찬가지인데,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시는 협동조합도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부 유보는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 및 질 제고, 새로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부 유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조합원 지분에 포함되는 부분과 조합원 공동 지분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합원 지분에 포함되는 부분은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배분할 때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과 함께 나눠주는 배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조합원 공동 지분에 포함되는 부분은 비분할 적립금이라고 말을 하고,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 상환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명목 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런 비분할 적립금이 많다고 했을 때 탈퇴가 조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는 거죠.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은 주식회사의 내부 유보와 같은 불변성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협동조합의 자기 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분할 적립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협동조합 자기 자본의 불변적 성격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비분할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해산 시에는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나라가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의 퀘벡이 여기에 속한다. 왜? 자기 자본 이후에 나중에 이후에도 하겠지만 외부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까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뭐 세대 간의 연대, 그리고 협동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내부 유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출자를 기피하고 편의만, 그러니까 추가 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프라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초창기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했던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이사장으로서.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하다. 출자금이 필요하다. 왜? 여행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내 외 여행을 하는데 3천만 원의 돈이 통장에 꼽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국내 이용 여행에 대한
그리고 뭐 외국인의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을 하는데 한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5천만 원 정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개인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내면 되죠. 나머지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그 30% 규제율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털었죠. 어, 뭐 정액이 동의한 분도 있지만 동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해요. 다른 방식으로 조합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은 5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11명 이상이 출자를 해서 5천만 이상 모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에 등기를 통해서 그 활동들이 가능한 여행사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 뭐 협동조합 연맹 협동조합 운영원칙 중에는 제3원칙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서 최소한의 잉여금 일부는 비분할 적립금에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 수 있다잖아요. 의무 규정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비분할 적립금의 옹호자들은 비분할 적립금의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비분할 적립의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상한의 발생에도 협동조합 기업의 안정성을 얘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져줌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비분할 적립금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넘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협동조합은 조합의 개인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결합하고자 하는데 비분할 적립이 존재하면서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도 좋다. 협동조합에서 자본을 출자된 명목자본과 공동적립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자본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개별적 이익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결합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분할 적립금이라고 하는 공유자산은 협동조합 간의 세대 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협동조합 자산은 오늘날의 조합원만 아니라 이전에 조합원들의 성과 관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목적과 공동사업의 집합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소유구조상의 결함이라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산의 해체와 사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협동조합의 정체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는 공유자산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한 공유자산에 대한 관리규칙 및 거버넌스에 의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오스트롬의 영국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있죠. 국민연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연금이 지금 최근에 개혁을 해서 납입 금액을 올리고 또 그리고 받는 것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연령대에 따라서 만족 비율 지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된 약속을 변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생기는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당초에 해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렵겠지만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쉽죠. 거기에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돈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가치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점을 찍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에 핵심을 둬야 될 건가 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서 김해대랑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 인력 파견, 뭐 나아가서는 직장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사 역할을 했을 때, 나가서 강사를 했을 때 수익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끝없이 노력하면서 뭐 점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50% 아니면 7대3인데 실질적으로 하다면 9대1 정도로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 그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정은 조직의 근간은 흔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